무릎을 좀 건강하게 할 수는 없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 무릎이 이 무게를 많이 받는 곳이다 보니까 체중을 줄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다들 듣고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릎이 아파 죽겠으니까 체중을 줄이려고 운동을 하려고 해도 운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이 몸의 전체적인 균형 자체를 다 무너뜨리는 계기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안녕하십니까, 마음편안유외과 김준영 원장입니다. 요즘은 무릎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치료를 하다가 안 되니까 줄기세포를 이제 치료를 하거나 무릎이 너무 상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인공관절로 바꾸게 되는 수술법도 이제 많이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야지 될 일인가? 그 전에 무릎을 좀 건강하게 할 수는 없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관절염이 무엇이고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 무릎에서 생기는 문제의 대부분의 시작은 연골에서부터 일단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연골에서 문제가 되려면요, 이미 인대 손상이 이제 동반이 돼야 되거든요. 인대가 영향을 받아 헐렁헐렁 할 때 이게 연골의 부딪힘이 많아지고 더 세지고 그 다음에 연골이 찢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문제들로 이제 바뀌게 이제 되는 거죠. 보통은 이 무릎이 이 무게를 많이 받는 곳이다 보니까 체중을 줄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다들 듣고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릎이 아파 죽겠으니까 체중을 줄이려고 운동을 하려고 그래도 운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제일 첫 번째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는 운동보다도 내가 먹는 걸 어떻게 바꿀까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먹는 건데, 먹는 게 내 체중의 영향을 한 7, 80%, 그 다음에 운동이 한 2, 30% 정도 영향을 끼치면서 체중 조절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걸 먼저 바꾸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운동을 이제 좀 추가를 하시고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운동이 서서 해야지 되는 경우가 있거나 뭐 서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릎에 계속 영향을 조금씩은 주게 되는 그런 운동 자세법들이죠. 그리고 하체가 튼튼해야지 근육량이 많아지고, 근육량이 많아져야 기초 대사량이 많아지고, 기초 대사량이 많은 사람들이 체중 조절이 좀 더 쉽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부와 코어 근육과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데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항상 무릎이 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니까 못한다는 핑계가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골관절염이 무엇이고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어떤 물건을 세울 때요, 이렇게 면이 동그란 부분을 세우는 게 쉽겠어요? 편편한 부분을 세우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편편한 부분을 세우는 게 쉽겠죠? 왜냐면 이게 무게 중심을 아무리 잘 잡고 있다 하더라도 이 모양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몸을 보면 몸이라는 게 몸무게가 100이라고 했을 때 골반이 그걸 떠받치고 있는데, 이 골반은 양쪽 다리가 또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서 있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걸을 때가 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걷는다는 동작 자체는 한 발이 땅에 닿아 있고 한 발은 공중에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발 가지고 버텨야 되는데 한 발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건들건들 하기 시작하거든요. 몸이 전체적으로 건들거리고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걸을 때마다 무릎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건들건들 하진 않죠. 왜냐하면 몸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딱 들어가면 건들거리는 것을 조금 더 방지를 할 수가 있고, 또 보폭이 작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흔들리는 걸 좀 적게 하려고 나름대로 이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계속 이제 자세의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 발 모양 상태를 잘 만들어 놓으면 별다른 노력이 필요 없이도 내 몸의 균형을 잘 맞추게 되는데요. 교정을 하지 않는 상태면 위로 갈수록 진폭이 점점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근데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머리겠죠. 자연적으로는 지붕이라든지 뭐 산이라든지 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생겨져 있는데 영향을 훨씬 더 적게 받겠죠. 우리 몸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흔들기 시작하면 위에서 훨씬 더 많이 흔들게 되고, 그거 따라서 내가 머리가 흔들리게 되면 엄청 어지럽게 됩니다. 그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몸을 고정을 시켜요. 몸 고정시키는 것에 머리를 고정시키려면 당연히 목이 고정이 되어야 되겠죠.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평상시에도 목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근데 힘을 빡 주고 있으면서 또다시 고정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앉아서 일할 때 목을 망가뜨리죠. 서서
걸을 때 또 목을 망가뜨리게 되죠. 관절 부위는 항상 좁아져서 문제가 생기는데 근육이 목의 관절들을 좁게 만드는데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 결과가 일자목이라든지 거북목, 디스크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쭉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 상태를 온전하게 흔들리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 신체 건강에 엄청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발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발의 아치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아치가 이렇게 살짝 들려 있어야 되죠. 그리고 발은 기울어져 있어야 됩니다. 아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완전히 무너져 있다. 서 있을 때도 그렇고 걸을 때도 그렇다. 이게 평발이죠. 박지성 선수는 평발인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선수로 이름을 날렸었는데요. 결국은 선수 생활이 비교적 짧게 되죠. 무릎 손상들이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이 훨씬 더 뒤로 미뤄지기는 하지만 결국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안짱다리라든지 아니면 발 모양이 이상하다든지 아치가 무너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에게는 있는지 없는지 보통 검사를 잘 안 하게 되는데요. 무릎이 만약에 아프시다 그러면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 될 항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는 계단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내려오는 계단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하산할 때 굉장히 조심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내려오면서 미끄러지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지만 내려올 때의 무릎에 닿는 충격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그 충격보다 훨씬 더 큰 게 뛸 때예요. 그것도 많이 뛴다 하면 또 마라톤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들은 이 무릎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강이 근육이라든지 허벅지 근육이 부드러워야지 되고요. 그걸 부드럽게 유지를 하려면 골반의 상태가 어느 정도는 틀어짐이 적어야지 되고 골반의 상태가 틀어짐이 적으려면은 이 목 상태가 굉장히 좋아야지 됩니다. 이게 몸 전체의 균형이 맞춰졌을 때 비로소 발도 안전하게 되는데 발이 워낙에 문제가 많으신 분들은 반대로 이 몸의 전체적인 균형 자체를 다 무너뜨리는 계기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발의 상태를 적절하게 교정을 해놓는 것은 무릎 연골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깔창 까는 거예요. 깔창을 깔면은 이 이제 어느 정도 고정이 되거든요. 근데 깔창을 아무리 깔아도 신발 밑창 있잖아요. 그게 물컹물컹하면 안 돼요. 근데 슬리퍼 계통들은 그럴 가능성들이 좀 있고 크록스는 훨씬 더 물컹물컹한 편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신발이다. 여기 앞에 잠깐 나갔을 때는 좀 신어도 이걸 신고 그냥 일상화처럼 신고 다니는 거는 오히려 자기 몸을 해친다. 그러면은 딱딱한 슬리퍼는 괜찮나요? 이 발이 좀 더 안전하게 쓰려면요. 뒤를 감싸는 힐패드가 반드시 있어야지 좀 더 안전하게 유지가 돼요. 근데 슬리퍼는 이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발을 들고 옮기는데 훨씬 더 다리 아래쪽 근육을 많이 사용을 해야지 됩니다. 좀 걷고 나면 다리가 땡기고 아프고 불편하고 뭐 힘들고 이런 이야기들이 쉽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이 아프다 그러면 반드시 운동화를 신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미 관절염에 걸린 사람의 치료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관절염에 걸려버린 사람들은 관절염에 이제 단계가 있는데 물론 이제 많이 망가지신 분들은 이게 뭐 회복하기가 스스로는 어렵죠. 그 망가져 있는 것이 쉽게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가는 경향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수술하기에는 조금 과하고 나머지 치료들은 별로 효과가 없고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연골 재생을 이제 시키려고 이제 줄기세포를 하게 되는데요. 수술을 해서도 마찬가지고 줄기세포를 해서도 마찬가지고 발 상태랑 골반의 상태를 교정을 해놓지 않으면 이 문제는 똑같이 반복된다. 또 통증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고 다른 문제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이제 교정을 잘해야 되고 그 교정 과정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깔창을 까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릎이나 발목 관절에 있는 인대를 강화시키고 물론 체중을 줄이고 체형을 좀 변경시켜야지 되기도 하지만 척추 상태를 안전하게 또 밸런스가 맞도록 교정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치료가 됩니다. 현대인들은 사실 무릎을 별로 사용을 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앉아서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짧은 거리를 사용할 때는 모르고 있다가 운동을 시작하면서 더 아파지고 망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서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무릎을 치료를 할 텐데 무릎의 균형이
무너지고 무릎에 문제들이 이제 생기기 전에 전신의 문제들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증상이 먼저 생겼냐의 차이지 결국은 무릎과 내 전신의 건강은 같이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다 그러면 발 상태를 꼭 확인해 보시고 본인의 골반이 어떤지도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 편한 유액과 김준영 원장이었습니다. 아프지 마시오.